안녕하세요. 전국의 사업주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든든한 병폐막이 되어주시는 안전보건 관리자 여러분. 오늘 이 해설자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매년 여름 다가올 때마다 현장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만 딱 집중해 주시면 우리 근로자분들 안전하게 지키고 사업주분들도 마음 놓을 수 있는 빈틈없는 시스템 구축 방법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은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폭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 핵심을 짚어보고요. 두 번째,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 간첩에서의 구체적인 예방체계 마련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 사례들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정부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폭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할까요? 숫자를 보면 진짜 체감이 확 되실 텐데요. 무려 작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7도라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진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 폭염이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니라 명확한 건강 위험 요인으로 딱 못이 박혔다는 겁니다. 이제 폭염 대비 조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가 아니라 사업주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엄청 중요해진 거죠. 그럼 첫 번째 파트, 이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도대체 어떤 법적 의무가 강화된 건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 제39조를 보시면요.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크게 2가지 기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용광로처럼 아예 원래부터 펄펄 끓는 고열 작업장에 대한 장애 예방이고요. 다른 한쪽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생기는 폭염 장애 예방입니다. 법은 이걸 분리해서 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하실 점, 만약에 원래 더운 작업장인데 바깥 날씨까지 폭염이 와서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업주분들은 이 2가지 보건 조치를 동시에 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폭염 대응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체감온도입니다. 날씨 앱에 나오는 기온 숫자만 믿으시면 안 돼요. 기온에다가 습도, 바람까지 다 합쳐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훅 하고 느끼는 그 온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측정할 때 진짜 중요한 법적 룰이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서 재는 게 아니라요. 근로자가 일하는 바로 그 장소, 그것도 바닥에서 1.2m에서 1.5m 사이, 딱 근로자분들 숨 쉬는 호흡기 높이에서 정확하게 측정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치솟았을 때, 즉 폭염 경보가 떨어졌을 때 현장에서 당장 뭘 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단계별 대시보드가 참 잘 정리되어 있죠. 33도 주의보, 35도 경보, 38도 중대경보 이렇게 나뉘는데요. 지금 우리의 지선은 딱 저기 가운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35도 이상 폭염경보 구간에 고정하셔야 합니다.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서 이 35도라는 숫자는 쉽게 말해 완전 비상 스위치가 켜지는 아주 아슬아슬한 임계점입니다. 그럼 체감온도 35도가 넘어가면 뭐가 필수냐? 사업주분들 이거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 작업 중지하는 거요. 이거 제안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근로자 생명을 살리는 필수 안전조치예요. 불가피한 상황 빼고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바로 코앞에 쉼터랑 그늘막 설치하시고요. 온습도계 갖다 놓고 체감온도 계속 기록하셔야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서 어지러운지 아닌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실전이죠. 사업주분들이 우리 현장에 딱 맞는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방 시스템 구축, 말만 들으면 거창해 보이지만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누가 책임질 건지 예방 업무 담당자부터 딱 지정하세요. 둘째, 근로자분들이 출근하면 스스로 컨디션 체크하게 자가진단표 돌리시고요. 셋째, 지병이 있거나 더위에 더 약한 분들 있죠. 이런 민감군을 미리 파악해서 집중 마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계가 정말 꿀팁인데
바로 열수능 프로그램입니다. 갑자기 떼약볕에서 무거운 거 들게 하지 마시고 몸이 더위에 적응할 수 있게 기간을 좀 두고 서서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현장에 꼭 정착시키셔야 합니다. 이건 어떤 현장이든 무조건 예외 없이 지키셔야 하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입니다. 얼음물 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아이스 조끼 주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여기서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절대 규칙은 바로 휴식입니다. 2시간 일하셨다? 그럼 무조건 20분 이상 쉬게 하세요. 이 20분 휴식은 근로자 체온을 떨어뜨려서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이건 진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이 왜 생명줄인지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뼈아픈 온열 질환 사례들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밖에서 몸 쓰는 일 하시는 분들이 폭염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사례들인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34세 젊은 조선소 용접공 사례입니다. 나이 젊다고 튼튼하다고 폭염에 면역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64세 항만 근로자분은 40도 가까운 폭염 속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 결국 쓰러지셨어요. 뜨거운 밖에서 힘쓰는 노동은 시스템에 의한 강제적인 작업 중지와 휴식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럼 밖에서만 위험하냐? 아니요, 실내도 진짜 위험합니다. 어쩔 땐 열이 꽉 막혀 있어서 더 무서워요. 불 앞에서 하루 종일 끓이고 볶는 조리실 노동자분들, 그리고 그 더운 날 창문 꽉꽉 닫힌 곳에서 바닥 왁스 칠하시던 청소 노동자분 쓰러지신 거 보세요. 이런 상업용 주방이나 밀폐된 실내 공간에는 이동식 에어컨이라도 빵빵하게 틀어서 적극적으로 물리적인 온도를 낮춰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해설을 꼼꼼하게 따라와 주신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 여름 우리 현장의 온열 질환 예방 체계는 정말 완벽하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살인적인 폭염이 들이닥치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2026년 대비 지침들 그냥 서리로만 두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우리 현장에 맞게 싹 적용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결국 안전한 시스템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여름 모두 무탈하고 안전한 현장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